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참 2월 마지막 거래일에 나스닥 선물이 장중에 마이너스 3%까지 급락을 했다가 걔네 시장에서는 플러스 마감을 했었죠. 그리고 아주 좋은 모습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어제 미 증시가 국내 증시 개장하기 전에 하늘이 뚫린 것처럼, 네, 천장이 뚫린 것처럼 WTI라든지 브렌트유의 유가가 폭등함으로 인해서 좀 큰 폭으로 하락을 보였었는데 생각보다 네, 우리나라 시장이 매우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구간에서 매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좀 조심조심 하면서 시장을 보고 있는데 참 악재에 대한 내성이 강하게 생긴 거일 수도 있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말 그대로 이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죠. 연준 파월의 이 금리 인상을 지연시켰다라는 식의 해석도 일부 논리를 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 이슈는 러시아 이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은 긴축의 이 폭탄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연됐다라는 관점 속에서 코스피보다 코스닥 성장주들이 더 강한 반등을 보인 배경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밤에 파월의 이 하원 연설이 있고 내일은 상원에서 연설이 있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이 사실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파월 연설 이후에 세인트 블러드 여는 총재의 발언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로 튈 줄 모르는 부분이라 오늘은 사실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봤고요. 여타 아시아 증시가 그렇게 썩 강하지 않은 모습 속에서 국내 증시만 유독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약간 눌리는 모습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시장이 또 내일 막 떨어진다 라고 볼 수도 없는 게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 영향을 이제는 미치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시장은 하락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즉슨 하방에 주의하고 상방의 열림에 긴장을 하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겠죠. 즉 보유하고 있던 종목군들을 시장의 악재 속에 섣불리 던져버리는 것보다는 네, 지속적으로 홀딩 관점에서 일정 구간까지 올라오는 거를 좀 최대한 버티고 또 버티면서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의 시장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자, 제가 매일 이렇게 카페에다가 글을 작성을 하고 있죠. 근데 오늘 어떤 분이 쪽지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렇게 썩 좋은 말은 안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냥 카페에서 강퇴시켰는데 이거 작성하는데 40분 정도 걸립니다. 많은 고민과 정리와 또 이게 뭐 부단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은 사실 제가 댓글을 달아달라 뭐 하는 말은 거의 적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뭐 돈 내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거는 응원의 글을 해주시면은 참 좋을 건데, 그쵸?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장기전에 따른 네, 악재는 시장에 점점 무뎌지고 그로 인한 유럽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몸부림의 해치성 테마보다는 그로 인한 수혜 섹터를 지속 관심 갖는 게 필요하다. 또한 파월 발언이 오늘 매우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 증시가 마이너스 1.7%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거의 개파락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개파락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에서 좀 시장이 가게 올라가서 사실 여기 보이면은 이 윗구간 뭐 1.2% 있는 이 구간이 나름의 저항권으로 저는 봤는데 그걸 뚫고 올라가서 일단은 시장이 매우 세다 정도로 일단은 생각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은 풋을 청산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장 상방 쪽으로 네, 위주로 많이 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3월 연준의 금리 인상이 예정이 되어 있죠. 어찌 보면 지금 코스닥 성장주들은 뭐 어떠한 이유가 있겠죠. 뭐 각 개별 종목마다 상승의 배경은 다 따로 있겠지만은 결국은 이 패드워치가 설명해 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불과 1월 중순 뭐 1월 2월 초만 하더라도 이 50% 0.5% 인상이 90.93%까지 올라갔다가 러시아 전쟁 이슈가 강하게 부각이 되면서부터 0.25로 대폭 지금 수정이 되고 있죠. 이 부분에서 오히려 시장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다음에 연준의 긴축을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러시아의 악재의 이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해졌고 그로 인한 산업 재편에 대한 기대감에 친환경과 뭐 조선 섹터 뭐 방산 섹터가 올라가고 풋으로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뭐 일반 테마성 종목군들은 그 수명이 거의 다 한 상태에서 소수의 몇 개 종목만 움직이고 있을 뿐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밤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잘 발언을 해서 그냥 시장의 추가 상승을 뭐 다이렉트로 쭉쭉쭉 쉬지 않고 올라갔다가 뭐 일정 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현금을 만들고 뭐 추가적인 지수의 박스권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일단 워낙 이런 부분은 예측 불가라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가 되면서 미국 포함 서방의 제재는 점점 강해지고 있고요. 그로 인한 러시아의 고립은 굉장히 심화되고 있죠. 즉 러시아가 고양인데 고양이가 코너에 몰린 격에서 오늘 곧 있으면은 아마 2차 회담이 진행이 될 겁니다. 바로 좀 잘 마감이 됐으면 하겠지만은 또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회담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지수에는 이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국제유가 관련해서는 러시아와의 이 에너지 거래 자체를 차단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지금 국제유가가 치솟고 있는데 오늘 오펙 플러스 회의 결과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증산이 바로 안 된다라는 이슈 속에서 그리고 노스트림 2의 이 지난번에 중단해서 오늘은 파산으로 또 바뀌었죠. 그런 부분이 러시아 천연가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원자재 가격을 더 끌어올리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친환경 섹터로의 이 속도가 더 낼 수도 있겠구나라고 우리는 계속 지속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내일 또한 이런 종목군들이 더 강하게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고 시나리오를 세우고 시장을 바라보면 좋지 않나 싶네요. 자, 오늘 밤에 이 파월 의장 발언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파월의 입장에서 좀 고민을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파월의 입장이어도 지금 당장 금리를 1%를 올려도 지금 현재의 물가를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정말로 답이 안 나온 판국에 이 러시아라는 전쟁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지금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안 그래도 전쟁으로 인한 우려 때문에 뭐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는 못할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파월 다음에 나올 세인트 블러드 총재의 발언 속에서 뭐 또 뭐 1%를 올려야 된다 또 빅스텝 이야기가 저는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인플레이션 이슈가 굉장히 크고 또 오늘 추가적으로 영국에서 CPI 물가지수가 또 발표가 되거든요. 유럽의 물가지수가 계속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계속 우려는 키울 걸로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이슈로 내일 급락이 혹시나 나온다면은 신고가를 치는 종목 내에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친환경 종목 내에서 저가 매수로 기회로 삼아보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해치 테마가 좀 강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는 SOE를 언급을 좀 했었고요. SK이노베이션하고 한국석유를 좀 매매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 한국석유도 볼까 말까 하다가 돈이 워낙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본 거고요. 지금 시장에서 차라리 SOE를 오히려 보는 게 더 낫겠죠. 실적으로 숫자가 이제부터는 박혀 버릴 테니까 SOE 같은 거를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밖에 이제 단기 과열에 들어갔던 미래생명자원 상에 들어가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뭐 짧게 움직이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제 그랬어도 보면 가장 위에 이게 있어요. 친환경 가장 높고 이 기사 영문 기사를 제가 올려놨었는데 이걸 100%
네, 100% 친환경으로의 리뉴웨이블 하는 거를 2035년까지 한다. 이 부분이 오늘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CS 베어링 1등 종목군들이죠. CS 베어링, SDN 이렇게 시장에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군들 내일도 아마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바이든의 발표 속에서도 친환경 정책에 대한 부분이 좀 움직일 것 같다라는 이 트위터 내용들이 좀 많네요. 그래서 친환경 섹터가 내일도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조선주들, 그리고 2차 전지는 빼놓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 그러면 종목군들 보고요. 자, 그리고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 중에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지수 먼저 놓고 볼게요. 코스닥 지수를 먼저 놓고 보면은 사실 오늘 이 구간이 저는 일부 저항이 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윗꼬리 구간을 뚫어주면서 추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강한 박스권 구간을 일단 지수가 돌파를 했기 때문에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열려 있다 정도로 저는 좀 보여지네요. 빠지는 것보다는 일단은 내일까지 상승의 강도가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 900포인트 살짝 타치하고 내려오는 모습이 나올 것 같고, 뭐 과거 차트들 몇 개를 돌려보면 이런 구간이죠. 급하게 떨어졌다가 강력한 박스권을 또 뚫어내면서 돌파를 하고 여기서 지지를 받고 계속 올라가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악성 매물대를 정리를 하고요. 이런 악성 매물이라고 하죠. 이 자리가 악성 매물을 정리를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 이런 차트가 나온다면은 그때 이 하락의 중심까지 많이 간다면 950포인트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종목이 추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지수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대형주 몇 개부터 좀 보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사실 시가 베팅이 참 좋았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뭐 시가에 뭐 바로 잡는 것보다도 어제 강한 거래 대금이 들어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시가에 거래 대금이 나오고 나서 뭐 이런 자리에서 들어왔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내일장, 네, 내일장 둘 중 하나겠죠. 이게 매집봉이라면 이제부터는 이 자리를 내일 시가가 뜨고 눌렸다가 재돌파를 해서 종가의 양봉 마감을 시키느냐 마냐가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의 캔들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윗꼬리를, 그러니까 시가가 떴다가 내려와서 재돌파하는 구간에서 돌파 매매 성격으로 한번 봐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자, S-오일, 오늘 S-오일을 저는 언급을 하고 추천을 했었는데 아일랜드 갭이 발생을 하고 일단은 거래 대금도 상당히 많이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우디 아람코의 자회사죠.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연속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이런 구간에서 이 저가를 깨지 않은 상태에서 눌리면서 위로 더 상승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SK이노베이션도 사실 많이 눌려 있는 상태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이제 이 유가 상승에 따른, 네, 안 그래도 2차전지 성장성 플러스 유가 본업까지 잘 된다라고 하면 이 구간이 저가 메리트가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유 관련 섹터 보면 될 것 같고, 한국석유가 오늘 다른 이 테마주들 안에서 또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은 돌파로 그냥 짧게 매매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시가 고가 돌파 정도로 매매를 좀 진행을 했던 것 같고요. 이 구간에서 돌파로 들어가서 시가 돌파죠. 시가 구간 언저리에서 돌파로 들어가서 이 위 구간에서 그냥 짧게 매도를 좀 하고 2차 파동은 안 봤던 종목이고요. 아마 내일은 보지는
대응은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응은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 태양광 CS 베어링 매집봉 성격의 흐름 속에서 오늘 강하게 갭을 떴고, 사실 갭이 시가 갭이 좀 높아서 이런 갭 하단 구간까지 내려오는 자리를 좀 생각은 했는데 거기까지도 내려오지도 않고 강하게 좀 올랐던 것 같습니다. 1등 종목이고요. 오히려 내일 한 차례 더 솟구치고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내일까지는 단기 유효 구간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CS 윈드 내일까지 추가 상승 나오고 뭐 일부 밀리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듭니다. 자, SDN 오늘 SDN도 매매를 좀 했고요. 사실 CS 베어링도 전부 다 매매를 좀 했었는데요. SDN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매매가 아쉬워서 네, 또 같이 추천을 드리면서 했었는데 너무 매매가 아쉽게 매매를 해서 상당히 좀 속상했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 뭐한 3% 먹고 기분 좋아했는데 그 다음에 이 파동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친환경 섹터를 물고 늘어섰어야 되는 구간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보성파워텍 원전 두산중공업 보성파워텍도 일단은 원전에서 대장주 격이죠.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 단기과열 걸리고 차라리 내려오는 거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장이 바뀔 수도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일진파워 혹은 지금 뭐 강한 두산중공업 위주로만 시장에서 끌어올려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우선순위는 두산중공업 그 다음에 한전 기술로 놓고 두 개 정도 종목에서 종목군들을 선별해서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태양광 OCI도 박스권을 뚫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 장기 이평선까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장기 이평선까지. 그래서 이 자리를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지 내가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 강하게 뚫고 올라간다면 뭐 지속 보유를 하는 것이고 이 자리에서 강하게 뚫지 못한다면은 매도의 타점을 잡아가야 되는 구간으로 생각이 들고요. 조선 현대중공업이 신규 상장 가격과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장중에 거의 8%대까지 올랐어요. 현대중공업이 사상 최고가를 뚫을지, 그러니까 뭐 종가 기준으로 최고가를 뚫을지 하나의 기준점으로 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대우조선해양이 가장 빠르게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이 대우조선해양 자체가 이 장기 이평선이죠. 이 또한 이 윗꼬리 이 구간을 돌파를 시키면서 올라가게 되면 추가 시세가 나오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늘 한국선제는 상한가에 들어갔죠. 근데 이제 조선기자재 종목에 속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강하게 상한가를 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자리에서 물량 소화를 하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 평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하단 구간에서 눌림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리오프닝 관련해서 여전히 양회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예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양회의 기대감도 중국 소비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코스맥스 뭐 추가 상승 더 나오는지, 클리오 지속해서 보유하고 가야 될 것 같고, 한국폴마도 마찬가지죠. YG엔터 흐름 지속해서 좋고, 근데 신규로 들어가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CJ 프레시웨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 박스권을 드디어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 종목도 여기까지 뭐 2017년도를 제외하면 2008년도부터 2008, 2009, 2020, 2021년 4년 동안의 박스권을 이번에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 4년간의 박스권의 돌파 흐름이 이 영업이익 증가를 동반한 돌파다라고 하면은 진성 돌파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이런 종목이 이제 수급주 내 실적주 안에서 진성 돌파로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돌파가 발생했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러면은 얘는 눌림에서 잘 공략을 해 보면
좋을 종목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수산 종목이 강했죠. 한성기업 게맛살을 파는 그런 종목인데 저는 사조시푸드라는 종목을 중간에 좀 들어갔던 것 같아요. 얘가 상한가였는데 거래 대금이 보시다시피 190억 분이 나오지 않아서 거래 대금이 얼마 없어서 안 받고 사조시푸드를 돌파로 좀 들어가서 매도를 하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보면은 돌파 위주의 종목 많이 보고 눌림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여기다가는 잘 안 적네요. MPC 얘는 오늘 눌림 얘도 돌파 비슷하게 들어갔던 것 같고 종가에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기판 인터플렉스 지난번에 이 기판 쪽은 매도를 일단은 좀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 러시아 제재가 만에 하나 휴대폰 쪽으로 확대될까봐 네 그렇게 된다면은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뭐가 추가적으로 급격하게 물량이 나올 수도 있는 우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좀 그랬던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얘는 박스권 하단에서 하단에서 잘 지켜보고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오늘 넥슨의 김정주 의장이 착고를 했는데요. 참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쉬운 뭐 대단하신 이 벤처 1세대 분이 세상을 떠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굉장한 무게가 있었겠죠. 굉장한 무게가 있어서 그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넥슨 GT 오늘 장 초반에 그런 이슈로 인해서 일단 갭이 높게 뜨고 단기 변동성을 주었는데 내일부터 아마 이슈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밖에 방산 LIG, 넥스원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차트와 흐름 자체가 지난번 LG, 이노텍이 올라오는 모습처럼 지금 솟고 있습니다. 이쪽에 산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뀔 수도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지켜보고 대응을 해야 될 종목군들로 보여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LIG 넥스원을 들고 있다가 오늘 여기 윗구간에서 전량 매도를 일단은 한 상태고요. 방산주는 LIG 넥스원을 가지고 있다가 전량 청산을 했는데 일단 수급적인 부분에서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섹터로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방산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수출 정만치가 올라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발 군비 경쟁이 치열하게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어찌 보면은 이 종목 섹터를 들어올릴 메이저들 입장에서는 기회로 볼 수도 있겠죠. 자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